드디어 한국에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트럼프 정책이 대한민국의 기업과 주식에까지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와 기업에 미칠 영향과 위기를 제대로 맞은 와중에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나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트럼프의 정책, 요즘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맞아요. 그 정책들에 휘둘리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주식들을 챙겨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부 끝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사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 전 세계가 난립니다. 미국에서 3월 12일부터 한국 등에 25%의 철강 관세를 매기겠다. 심지어 반도체와 자동차에도 관세를 매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꽉 잡고 지금 미국을 꽉 잡고 흔들고 있죠, 막. 그래서 앞으로 이 관세 정책이 특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다른 국가의 보복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맨 처음에 관세 매긴 데가 이제 콜롬비아였는데, 콜롬비아가 50%로 보복한다고 하니까 더 바로 올렸죠. 네, 그래서 그렇죠. 나는 그런 보복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거에만 신경 쓰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신데,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매길 거다. 그리고 중국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저 단어가 되게 재밌었어요.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트럼프에게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관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뭐 이런 얘기. 아니 도대체 네. 트럼프는 관세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 관세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나라가 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협상을 했을 때 우위에 설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라고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의견이 많이 갈렸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었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실행에 옮겼고요. 부과하는 것도 이미 시작한 나라도 있고 시작할 거라고 공언한 나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정말 다른 나라는 신경 안 쓰는 아주 고지고든 고집을 가지고 지금 미국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부 현실화되고 있죠. 앞서 1기 행정부 때 보면 실제로 전 세계 철강 제품에 25% 정도의 관세가 부과됐었습니다만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서 거의 70% 정도만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던 거죠. 저 무관세 쿼터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을 쿼터, 그러니까 제한을 했다. 수출량 자체를 제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 물량이었다면 그 중에서 70% 물량만 쿼터를 받아서 거기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즉 30%만 관세가 적용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출하는 물량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엔 저 쿼터제도 없어졌습니다. 1기 때는 쿼터제를 적용을 시켜줬고요. 네. 지금 2기에 들어와서는 쿼터제를 적용을 안 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면 1기 때랑 2기 때 어떤 트럼프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길래 이번에는 쿼터제를 적용해주지 않는 걸까요?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처음부터 쿼터제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관세를 물겠다라고 했는데 협상을 해서 쿼터제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3월 12일까지 이렇게 기한을 줬다는 것은 그 안에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안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무척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제 가장 주요 수출 품목이죠. 반도체 수출 통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로 따졌을 때 역대 최대, 뭐 대미 수출도 역대 최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 관세가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동차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상황인데요. 지금 발등에 불이 막 떨어졌습니다. 철강 수입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철강 수입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단일 국가이다 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말 그대로 연간 철강을 얼마나 수입을 하는지 그에 대한 표이고요. 맨 왼쪽에 유럽연합.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7개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양인데 미국도 만만치가 않죠. 그쵸. 네, 2등입니다. 그 다음이 중국이고요. 단일 국가로는 그만큼 철강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전 세계의 철강 소비자예요. 내가 이만큼 많이 소비를 해주고 있으니 소비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받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강 제품을 수출을 하는 나라이냐.
보시면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그러니까 철강 제품은 4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3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된다 하면은 우리나라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더 비싸져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안 좋은 영향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에 관세가 25%가 붙는다는 의미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제 미국에서도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 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의 의도인데 왜 그러냐면은 수입해오는 물량을 사람들이 이제 기업들이 소비하는 이유는 수입했을 때 더 싸게 사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어느 정도 깔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관세를 25%를 때린다 하면은 더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미국 내의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미국 내의 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우리나라 수출 물량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팔리고 있는 거 이제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철강 제품도 항상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GDP가 수출 물량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수출에 있어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항목들을 보시면 선박부터 해서 자동차까지 있는데 뭐 우리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은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상식이었고 제가 좀 놀라운 건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가 뭐 한 2, 3위 내에 들 것이다. 혹은 굉장히 우리가 항상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량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반도체 수출량이 거의 2배가량 되는 양이 철강 제품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 좀 놀라운데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철강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그럼 뭐 아까 해주셨던 얘기랑 좀 연관을 지어보자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을 꼭 써야 되는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저렇게 수출액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써야 하는 그 산업이 있을 수가 있고 미국 내에서 대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철강 산업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상품 질이 더 좋아지면 관세 영향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고래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건 아주 훌륭한 질문이세요. 특히 철강 제품에 질이 중요한 철강이 있을 수 있고 질이 덜 중요한 철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둘을 구분을 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조금 저는 방금 놀라운 게 포스코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뭐 철강 산업 기업 아니겠습니까? 관세가 매겨진다. 그래서 영향이 끼친다. 라고 하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의 주식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올랐어요. 네,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올랐어요. 왜 이런 거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좀 떨어진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처음에는 이것이 무조건 악재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이 차츰차츰 정신을 차려가는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제외하고 또 현대제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아요. 현대제철도 뭐 올랐어요. 네. 관세 정책이 들어오면 당연히 철강산업 수출하는 사람들 불리한 거 아닐까? 근데 포스코랑 현대제철은 오히려 오르고 있네? 대놓고 힌트를 준 미국 주식 답안지가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철강 회사들 주가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니 근데 수익률이 지금 어떤 철강 회사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어떤 철강 회사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라고 하더라도 기업마다 어떠한 철강 제품을 수출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세 정책이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철강 관련된 투자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약간 불안함이 있었죠.
하지만 어떠한 변화라는 것은 항상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 모두가 무서워할 때 그 기회를 찾는 분들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그게 투자자의 마인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앞에서 어떠한 철강 제품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철강 제품을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 방식의 차이를 한번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맨 왼쪽에 저 사진은 뭐 같으세요? 저거 용광로에 이렇게 맞아요. 철 넣는 거 아닌가요? 네, 저거 네. 고로라는 거예요. 고로. 네, 로라는 것은 용광로이고요. 고는 우리가 잘 아는 노플고입니다. 아, 노플고. 그러니까 용광로가 굉장히 높고 크잖아요. 그래서 저걸 고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고로 방식으로 철을 만듭니다. 저기에다가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무기 같은 거 만들 때 철광석 같은 거 그죠. 네, 철광석이랑 코크스라는 것을 넣어서 저렇게 열을 가해서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넣고선 녹이는 방식, 고온의 열을 가해서 녹이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철을 만드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원재료를 갖고선 철을 만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순물 같은 것들 다 제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원재료를 갖고 만드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철 같은 거 있잖아요. 버려진 철. 네. 그것을 전기로 녹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철광석, 원재료를 녹인다 그랬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철, 폐철 이런 것들을 녹여요. 아, 이미 즉 약간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걸 그렇죠. 전기로 녹인다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만드는 철강 제품들은 품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낮을 수밖에 없는, 낮아도 되는 곳에 쓰는 그런 철강 제품을 만들고 있다. 오른쪽에 저건 뭐 같으세요? 이거 뭐 석유 시추 막 이런 거 맞아요. 아닌가요? 그 원유를 시추를 할 때 그 관을 땅속 깊이 넣습니다. 근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500m? 아니에요. 10km입니다. 10km요? 네. 10km요? 10km. 근데 10km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여의도에서 김포공항까지 거리. 그렇죠.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이 10km보다 안 돼요, 높이가. 이렇게 네, 직선으로? 높이가. 오,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 깊이를 파서 원유를 생산을 하는 것이다. 오. 그러면 거기에 철강으로 된 파이프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10km까지 받게 되면은 그게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견뎌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도 잘 견뎌야 네. 될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품질의 철강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불순물이 끼어 있는 상대적으로 질이 높지 않은 그런 철강 제품을 썼다가는 중간에 원유가 질질 셀 수도 있겠죠. 그렇죠. 깨지거나 네. 그런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저품질의 철강 제품들을 어디에서 많이 쓸 수 있느냐? 우리가 건설을 할 때. 건설에서. 네, 거기는 그 정도 강도는 필요하지가 않고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의 강도만 견디면 돼 라는 하는 기준만 넘기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건설용 자재에서는 미국산 제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다만 생산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께 더 고품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에너지 관련된 철강 제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제품을 미국에서 대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강 산업이 관세를 맞는다고 해서 전부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즉 고품질의 철강 산업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고품질의 철강 회사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 그렇죠. 게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직설적인 그럼 뭐 삽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악재가 터졌을 때는 악재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뉴스가 터졌을 때는 일시에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시기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철강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너지 관련된 철강을 주로 수출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체를 하겠습니다. 저 빨리 답변 눌러주세요. 네, 빨리요. 네, 관련된 기업이 세아제강 그리고 넥스틸 그리고 휴스틸이라는 기업이 빠졌는데 그 휴스틸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세 개의 기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강관이라고 불러요. 그 강철로 된 강관. 네, 강철로 된 파이프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많이 수출을 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
이렇게 세 개를 꼽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기준인데요. 미국 내에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 생산이 가능한가? 없다. 대체 가능하지가 않다. 없어야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미국 현지 공장이 있으면 관세를 물지가 않아요. 그러네.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은 이들 기업은 오히려 지금의 이 악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세아제강, 넥스틸 그리고 휴스틸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기간 내에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아제강이나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휴스턴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이고요. 그러면은 왜 둘 다 휴스턴에서 공장을 만들었느냐? 휴스턴이 텍사스주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텍사스산 원유. 들어봤어. 뉴스 보면 자주 나오죠. 텍사스에서 원유를 채굴을 하니까 그 근처에다가 파이프관을 납품을 하기 쉬운 그런 장소적인 여건을 고려를 했다. 마치 우리나라 울산이나 포항에 제철소가 많은 게 뭐 선박 만들 때 제철 옮기고 이런 거가 용이하니까 많은 것처럼 저 휴스턴에도 텍사스산 원유로 만들 때 그 원유 시추하는 데다 보낼 수 있으니까. 네, 가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보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광경님이 얘기해 주셨다고 해서 무작정 뭐 저거 투자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공부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방금 일부에서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적용되네? 네, 그렇죠. 이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셔도 투자하시는데 큰 무리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것을 당장 살지 말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러한 그 투자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또 어떠한 하나의 악재라고 하는 이벤트가 터졌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악재로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투자 마인드셋이 바뀐 것만으로도 엄청난 소득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이 아니라 뒷면을 볼 수 있는 공부 방법들인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철강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동차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광경님?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확실히 더 커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도 잠깐 표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1등이 바로 자동차였어요. 그러니까요. 한 수출 물량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 대한 수출이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그런 현대차나 기아차가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철강 제품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차에도 강판이라고 해서 당연히 철강 제품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이런 자재에 대해서 원료가 되는 자재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제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또렷하지는 않다. 물론 많은 이제 이미지 개선도 있고 좋은 자동차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은 부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이 관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철강 자재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미국 내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이긴 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한 거지.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너무 겁을 먹기보다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리멜로님께서 나중에 반도체까지 관세가 이렇게 붙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건 좀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관세가 붙게 되면? 반도체의 경우에도 근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확인했던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수출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하는 기업이 또 특정 소수의 기업 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역시 북미 수출 비중이 또 기업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해갖고 일시에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이제 북미 수출 비중이 적어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을 찾는 것도 오늘
그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적용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래님께서 미장이 아니라 국장 괜찮은 거 없을까요? 그래서 저게 지금 저게 국내 국장이죠. 장에 네. 들어온 거죠? 네. 자, 그럼 우리 고래님, 우리 저랑 같이 광금님이 얘기해 주신 걸 바탕으로 미국장에서는 어떻게 괜찮을지 한번 추측해 볼까요?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저품질의 철강을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회사의 주식이 네.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보통 이제 수혜주로 이제 그런 분야로서 누코아, 네, NUCOR, NUCOR 이런 기업을 꼽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네, 주가가 이제 괜찮게 오른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컨텐츠라든지 뉴스라든지 모두의 그 목소리가 한쪽으로 향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철강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면은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 다 안 좋을 거야 라고 한 방향으로 바라볼 때 그때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네, 투자 마인드셋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월부 시청자분들은 정말 좋은 정보 하나 얻어 가셨죠? 철강 기업에 대한 관세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수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누코아라는 기업까지 조금씩 알아가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구해줘 월부를 진행하면서 막 들으셨는데 너무 정보가 좋은 것 같고 도움이 되셨다 이러면 꼭 공유해 주시고 캡처해서 톡방에 좀 날라주시고, 야, 이런 좋은 공짜 정보가 있더라, 이렇게 목요일 7시더라, 같이 볼래? 이렇게 하면서 좀 같이 이렇게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에게 좀 알려주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앞으로도 내 소중한 자산 잃지 않고 정말 투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있다면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올 테니까 구해줘 7시에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